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7일 토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뭐 전일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매경주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영범의 뒷자리를 타종후 배민구가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호차권에서 문희덕이 몸싸움에서 밀려났었죠. 중배당이 발생된 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극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도처럼 금일도 강자들의 쿰이 연합 가능한 서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배당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양승원, 김시호,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재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승원, 김시호,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재열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용수, 황인혁, 최동현, 양승원, 박준성, 박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수가 3사코너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줄였습니다. 양승원은 3사코너 젖히기로 김용수를 살짝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지었었고, 황인혁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접전 마무리,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 김시호,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윤재의 선행을 김시호가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원규는 김시호 따라가는 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 김태범, 류재열, 김형환, 문희덕, 황승호, 원신재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범의 선행을 김형환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하고 황승호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영, 최정근, 이으뜸, 김주석,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영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정근, 이으뜸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진규, 김형모, 김원진, 류재열, 정경호, 배민구,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의 선행을 류재열의 3사코너 젖히기로 선두권 공략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경호는 대를 붙이는 훈련에만 집중했었고, 박용범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박용범, 황무현, 김민철, 정현수, 최석윤, 이재림 선수가 한 조를 이뤘습니다. 김영섭, 오기현, 김형경, 김시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양승원, 김시우,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재열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경주 박용범이 강축입니다. 전일에서 최동현을 만났어요. 몰고는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재원이 박용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동현이 버텨내기보다는 정재원과의 동반 입상,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3경주 초조보다 않고 있습니다만 황승호가 강축이죠. 김용수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팀 후배인 원신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수 혼자 있다면 원신재와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준성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죠. 김용수는 박준성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는 아무래도 김용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신재 챙겨줘도 원신재는 결승 못 갔기 때문에 김용수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면 특성급 14경주 황인혁이 강축입니다. 정윤재를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도 동갑내기 친구죠. 실속하면 좋다면 전일도 박준성 몰고 가면서 4코너까지는 몰고 갔어요. 금일도 정윤재 몰고 간다면 4코너 지점까지는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문희덕 금일만큼은 황인혁의 뒤를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문희덕과 협공이 먼저다,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간만에 류재열이 2차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편성 만났기 때문에 전원기하고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힘을 쓰고 황승호가 추입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 힘을 썼다간 박병호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류재열 전원기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호가 때리면 전원기 넘어서면서 류재열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호가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박병호 버티기가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뭐 양승원이 월등하죠. 1번 김원진, 6번 김형환, 7번 박성현 중에서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김형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뭐 직선에서 취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김형환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캐피 시점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뭐 선발도 그렇고 우수도 그렇고 특성급도 그렇고 3주의 홈스테이치 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4코너 돌아 나오면서 반바퀴 지점에서 승부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이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강자들과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뭐 특성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경 주식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박영범이 그랑프리 때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차 경주 때 출전을 했는데 결승전에서는 수도권 협공이 밀려나면서 박영범이 끼질 못했습니다. 적어도 3차권까지는 진입했어야 되는데 취입 대결에서 4차권에 만족했었던 박용범,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좀 무거워 보였긴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주 운영만큼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일도 경주를 만들어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박용범, 금일도 뭐 최동현 다시금 활약에 나가거나 뭐 이재림을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용범의 뒷자리를 문희덕이 마크를 놓친 박영범의 뒷자리를 문희덕이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재원은 다릅니다. 마크에 대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도 2차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3번과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매우 귀다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죠.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거나 이으뜸이 7번의 뒷자리를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동현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님이는 뭐 제대로 된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영범이 무리하게 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동현이 정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동현의 3차권 선전하고 이으뜸의 후미권 마크 승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많이 나와야 한 1.2배 내외에서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과 7번 동반 입상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복승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초조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황승호가 월등하죠. 전반적으로 김명수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김명수의 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수도 있고 김주석도 있고 박준성을 또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 6번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준성이 때리면 아무래도 김명수가 반바퀴 지점에서는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몰고 가서 6번을 상대로 지켜준다면야 4번과 6번이죠. 박준성이 얼마만큼 땡겨주고 김영수가 얼마만큼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을 잡아 나가느냐, 시속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황승호가 넘어서거나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은데, 제대로 탄력받는다면 뭐 김영수도 11초 때 극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선다면야 원신재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신재의 훈련 파트너는 황승호죠. 황승호의 훈련 파트너는 또 유태복입니다.
이래저래 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류지열이 때리고 황승우가 직선 짧게 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만 놓고 본다면 류지열보다는 김용수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류지열이 한 바퀴 때렸을 때 11초대 초반 언저리까지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수는 맘먹고 때리면 10초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감만 놓고 본다면 김용수가 앞서 나가고 있죠.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7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빨래줄 경주 끝나게 된다면 4번, 6번, 7번도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황인혁이 최대한 박준성을 지켜주려고 했었습니다만 박준성 시속 자체가 안 나왔어요.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황인혁. 올 시즌만큼 뭔가 좀 달라진 황인혁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부산에서 이변 1500배라는 1000배가 넘는 대박의 빌미 제공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경주가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특선에서도 고전했었고 때려도 버텨내지 못했었던 황인혁,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해를 보냈긴 했습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승수 쌓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황인혁입니다. 편성도 잘 받았습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동갑내기 친구죠. 정윤재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는 총성만 울리면 무조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활용해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정윤재의 시속감만 좋다면 직선에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 금요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발주대 2.4년 나간다면 황인혁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5번이 힘을 쓰고 2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에 선행감 활에 나갈 수 있는 황인혁의 직선 취입발이죠. 문희덕이 쫓아 들어가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희덕 뒷자리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마크 놓치면서 배민구하게 빼앗겼었던 문희덕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최종군이 끌어내게 된다면 이번 편성 뒷자리는 아무래도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까지만 끌어내게 된다면 황인혁 입장에서는 몰고 가서 직선 취입 나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파업 선수인 이으뜸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1초 때 중반 시속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황인혁, 문희덕하고 최종군이 싸운다면 정윤재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윤재 버티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문희덕, 전일은 마크 빼앗기면서 중배당 만들어졌었죠. 팬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의 시속감이 좋다면 황인혁은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혁의 뒷자리가 아무래도 4번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원규가 강자로 나서고 있죠. 전일 솔직히 파업 선수 3명이 출전해서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경주를 잘 풀어나갔었던 전원규입니다. 컨디션 괜찮고 몸 상태 괜찮아요. 전원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류지열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류지열 간만에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규 입장에서는 류지열과 확실하게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가 류지열을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거나 전원규가 류지열을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지열이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마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하라는 희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넘겨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범이 때려주고 전원규, 류재열, 박병하 순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하가 앞선에서 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류재열은 앞선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4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면서 4번이 넘어서 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충분히 마크해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류재열이 악착같이 힘을 써봤습니다만 황승호 역시 추입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선에서 류재열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류재열 희속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일은 마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5번 동반 입상 쭉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일은 박병하가 앞선에서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죠. 타이밍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먼저 타이밍을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서두르게 된다면 4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잡고 때리면 10초대 초반까지 10초대 후반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박병하이기 때문에 전원규가 박병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추입도 가능하죠. 박병하가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전원규에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파업과 비파업을 갈리다 보니까 박병하가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펼쳐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희속감이 올라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4번과 7번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뭐 굳이 박병하를 챙겨주려고 견주를 풀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재열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잘만 하면 동반 결승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류재열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뭐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승원의 강공수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랑프리 결승전에서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선행 나섰는데 시속도 안 나왔었고 뭐 자리도 잡지 못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바닥 찍어버렸었던 양승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 몸 상태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승원 입장에서는 김원진이나 김형환, 박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협공이라고 한다면 박성현과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형환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 좀 펼쳐 나가고 있고 예전의 몸 상태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도 김형환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팔승에서만큼은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6번 뭐 김영환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6번 동반 입장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영환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박성현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굳이 김영환을 챙겨줘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 때문에 뭐 득점 때문에 김영환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김영환을 챙겨줄 이유는 없었다는 점에서 박성현의 선행감만 좋다면 3번 입장에서는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뭐 객관적인 기량인과 절약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6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변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3번에 6번을 챙겨준다면 6번은 쫓아가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